발빠른 고용 소식, 꼭 필요한 경제 뉴스, 명쾌하고 알기 쉽게 토크쇼처럼 즐거운 경제 프로그램 고용브리핑 365 많은 시청 바랍니다.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,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. 이번 주는 신세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자,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? 오늘은 오랜만에 퀴즈로 한번 시작해볼까 퀴즈 하는데요. 네, 왠지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네. 자고 나면 오르고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. 혹시 뭔지 아실까요? 테슬라 주식인가요? 아, 그러게요. 사둘 걸. 예. 해외 주식에 네.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네. 알고 있습니다. 물가와 금리 아닌가요? 맞습니다. 네. 이 물가도 금리도 치솟으면서 서민들 먹고 사는 고민이 매우 커졌습니다. 소비자 물가는 3%대로 최고치를 넘어섰고 은행 금리도 껑충 뛰면서 안 그래도 추워진 날씨에 더 냉랭하게 느껴지는 건데요. 왜 이렇게 금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걸까요?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더 커졌다는데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. 네, 계속해서 오름세인 금리, 지금 얼마까지 치솟은 상황인가요? 지난해만 해도 2% 후반대였는데요. 이 KB국민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를 예로 살펴보겠습니다. 3.68%에서 4.68%로 일주일 만에 0.21%포인트 올랐습니다. 이 변동금리가 아닌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의 상승폭은 더 큽니다. 실제로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고 수준이 4년 만에 최고인 5.37%로 한 달 만에 1%포인트나 올랐습니다. 올해 초 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2억 원을 대출했을 때와 현재를 비교해보면요. 월 이자는 약 14만 원 넘게 늘어납니다. 네, 말 그대로 대출 금리가 자고 일어나면 뛰어있는 셈인데 왜 이렇게 자꾸 오르기만 하는 걸까요?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. 우선 가장 큰 것은요, 금리 인상과 대출 억제 정책 때문입니다.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장기간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져 왔는데요. 최근에는 유동성을 회수하는 조치에서 각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. 여기에 지난주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이번 달부터 자산 매입 축소, 즉 테이퍼링에 들어가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.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연준이 그동안 시중에 풀었던 돈의 규모를 조금씩 줄이겠다는 건데요.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중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0.5%로 유지해 오다가 지난 8월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상했죠. 여기에다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조이고 있잖아요. 이 은행들이 덩달아서 우대금리 혜택을 줄이고 또 가상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다 보니까 정부는 이걸 용인하고 있는 겁니다. 네, 그래서 실제 대출자들이 체감하는 금리 인상폭 훨씬 가파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얼마나 더 뛸까요? 네,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을 봐야 할 텐데요. 이번 달 25일에 한국은행에서 금통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또 올릴지 결정을 하는데 이때 인상이 될 걸로 보는 예측이 대부분입니다. 문제는 앞으로 얼마나 빨리, 어디까지 오르느냐인데 앞서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5% 중반까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서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. 네, 그럼 이미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네요? 그렇습니다. 이제 통계를 한번 살펴볼게요. 네.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0.25%포인트 오를 경우에 연 이자 부담이 지난해 말보다 2조 9천억 원 늘어난다고 봤습니다. 이걸 각 대출자 한 명당으로 따져보면 15만 원씩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. 이 기업들의 이자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. 중소기업 중앙회는 기준금리가 1%포인트 오르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대비 이자 비용이 8%포인트 넘게 불어난다고 밝혔습니다. 네,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급증한 상황인데요. 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? 맞습니다. 자영업자 대출은 현재 1,000조 규모입니다. 이 고금리의 저축은행과 카드사 또 캐피털까지 이금융권 대출이 가파르게 늘면서 금리 상승기에 부실화할 위험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. 한국개발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요. 지난 8월 말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988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2월 말보다 21%나 늘어났고 같은 기간 일반 가계 대출 증가율에 비해서는 1.6배나 빠르게 늘어난 수치입니다. 네.
자, 그렇다면 대출을 이미 받아놓고 있는 분들 어떻게 해야 할지 셈법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상당수는 변동금리 대출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. 지난 9월 은행에서 신규 가계대출을 받은 사람 중에 고정금리 비율은 21%뿐이었습니다. 네. 즉 변동금리가 78%나 되는 겁니다. 그렇다 보니 지금처럼 금리가 오를 땐 변동금리로 가입한 분들은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하나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. 네, 그러면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? 그것은 이론적으로는 그런데요. 실제 네. 그런지는 조금 따져봐야 합니다. 일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시점에서는 변동금리에선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더 유리하고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갈아타는 게 더 유리한 결정입니다. 하지만 현재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.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위해서 변동금리 대출을 상환하게 되잖아요. 네. 그런데 이 대출을 상환한 다음에 다시 대출이 나온다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. 네.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인데요. 따라서 대출 상환을 했다가 못 받을 위험성이 있으니 고정금리로 갈아타시겠다는 결정은 신중하게 또 대출 가능성을 여러모로 판단하신 다음에 내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전문가들 역시 앞으로 1년 동안 기준금리는 더 오를 거다. 이런 확신이 있다면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. 네. 사실 정부로서도 여러모로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. 추가 대책이 나올까요? 네, 전문가들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이 당국이 가계대출 원금 분할 상환을 확대한다는데 단기가 아니라 20년에서 30년짜리 고정금리 대출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 네. 왜냐하면 소규모 자영업자가 폐업을 해서 일시적 실업자 상태에 있을 때 소득은 없지만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에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. 또 이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네. 위드 코로나로 이제 좀 숨통이 트일까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의 고민도 내 집 마련 등을 위해 대출받았던 영끌족도 시름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.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. 오늘도 신세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